기원전 216년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로마군이 완전히 포위당해서 학살당한 거예요. 로마 거의 모든 집에서 누군가가 죽었고 원로원 의원 80명이 전사했죠. 보통 나라였으면 항복했을 겁니다. 그런데 로마는 달랐어요. 원로원 회의에서 아무도 평화 협상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계속 싸운다. 이게 로마였어요. 최악의 참사를 당하고도 절대 굴복하지 않았던 제국. 그런데 이 무적의 제국이 결국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마지막엔 14살 소년 황제가 용병 대장한테 왕좌에서 끌려 내려왔고 아무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로마는 처음엔 작은 마을이었어요. 기원전 753년 이탈리아 중부 티베르 강가에 있던 취락으로 시작했는데 서울로 치면 강남구 하나 정도 크기였죠. 로마인들은 쌍둥이 형제가 늑대한테 키워졌다는 신화를 믿으며 자신들을 강인한 민족이라고 여겼어요. 처음 244년 동안 왕정이었는데 마지막 왕이 너무 독재적이었고 그의 아들이 귀족 여성을 성폭행하는 사건까지 터졌죠. 기원전 509년 로마인들은 왕을 쫓아내며 다시는 왕을 모시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공화정이 시작된 거예요. 왕 대신 매년 2명의 집정관을 뽑아서 서로 견제하게 만들었죠. 재미있는 건 첫 집정관 중 한 명이었던 브루투스가 자기 아들들이 왕정 복고 음모에 가담하자 직접 처형했다는 거예요. 공화국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게 로마인들이 생각하는 애국심이었거든요. 로마는 살아남기 위해 계속 싸워야 했는데 주변에 적이 너무 많았으니까요. 기원전 390년엔 켈트족이 로마를 점령하고 불태웠는데 이 굴욕에서 교훈을 얻었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 그들은 더 강한 성벽을 쌓고 더 강한 군대를 만들었어요. 로마가 똑똑했던 건 이긴 다음에 상대를 완전히 파괴하지 않고 우리랑 친구하자. 그럼 너희도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어. 라고 제안한 거예요. 정복당한 사람들이 오히려 로마를 위해 싸우기 시작했죠. 200년 동안 이탈리아를 통일한 로마 앞에 더 큰 적이 나타났습니다. 북아프리카의 무역 강국 카르타고였죠. 기원전 264년 1차 포에니 전쟁이 시작됐는데 카르타고는 해군 강국이었어요. 로마는 배가 거의 없었는데 놀랍게도 난파된 카르타고 배를 복사해서 62일 만에 120척의 전함을 만들었어요. 게다가 코르부스라는 장치를 발명해서 배에 다리를 달아 적배에 걸치고 건너가서 싸웠죠. 해전을 육전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23년 전쟁 끝에 로마가 이겼지만 카르타고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기원전 218년 천재 장군 한니발이 등장했어요. 그는 겨울에 알프스 산맥을 5만 명 병사와 37마리 코끼리를 데리고 넘는데 성공했고 이탈리아에서 로마군을 연달아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칸나이 전투가 벌어졌죠. 한니발은 포위 섬멸 전술을 써서 로마군 7만 명을 하루 만에 죽였어요. 로마 역사상 최악의 참사였는데 보통 나라 같으면 항복했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는 계속 싸운다고 했습니다. 한니발은 16년 동안 이탈리아에 머물렀지만 로마는 소모전 전략을 썼어요. 젊은 장군 스키피오가 대담한 작전을 세웠는데 우리가 카르타고를 치러 가자는 거였죠. 기원전 202년 자마에서 스키피오가 한니발의 전술을 그대로 써서 이겼고 결국 기원전 146년 로마는 카르타고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도시를 불태우고 땅에 소금을 뿌려서 경쟁자를 지도에서 완전히 지워버린 거예요. 이후 100년 동안 로마는 지중해 전역을 정복했어요. 그리스, 마케도니아, 시리아, 이집트까지 모두 로마 영토가 됐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너무 커진 거예요. 장군들이 너무 강해졌고 병사들은 장군에게 충성했는데 기원전 88년부터 로마는 내전에 빠졌어요. 기원전 60년 폼페이우스, 크라수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비밀 동맹을 맺었는데 1차 삼두정치죠. 카이사르는 8년 동안 갈리아를 정복하며 엄청난 명성을 얻었고 원로원이 두려워하며
군대를 해산하고 돌아와라고 명령했어요. 카이사르는 선택의 기로에 섰죠. 명령을 따르면 정치 생명이 끝나고 거부하면 반역자가 되는 거였어요. 기원전 49년 2월 10일 카이사르는 루비콘 강 앞에서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외치며 강을 건넜습니다. 내전이 터졌고 기원전 48년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를 이겼어요. 카이사르는 사실상 로마의 왕이 됐는데 개혁을 시작했죠. 달력을 고쳤고 원로원 의원을 늘렸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땅을 나눠줬어요. 지금도 쓰는 율리우스력이 바로 카이사르가 만든 거예요. 하지만 원로원 의원들 중 일부는 화가 났어요. 공화정이 끝난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의원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카이사르를 칼로 23곳을 찔렀어요. 전설에 따르면 카이사르가 브루투스를 보고 너마저도 브루투스라고 말했대요. 로마 최고 권력자가 원로원 회의장 바닥에서 죽었습니다.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됐는데 놀랍게도 19살 청년 옥타비아누스를 양아들로 지명했어요. 옥타비아누스는 똑똑했죠. 카이사르의 부하 안토니우스와 동맹을 맺었다가 나중엔 둘이 싸웠어요. 안토니우스는 이집트 여왕 클레오파트라와 사랑에 빠졌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걸 이용했죠. 안토니우스는 로마를 배신했다.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이겼어요.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이집트로 도망갔다가 둘 다 자살했고 옥타비아누스는 로마의 유일한 지배자가 됐습니다. 기원전 27년 원로원이 그에게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줬는데 존엄한 자라는 뜻이에요. 겉으로는 공화정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우구스투스가 모든 걸 지배했어요. 이게 로마 제국의 시작입니다. 아우구스투스는 41년 동안 다스렸는데 로마는 안정되고 번영했어요. 전쟁을 줄이고 국경을 정비했고 도로와 수도를 만들고 건물을 지었죠. 나는 벽돌 로마를 물려받아 대리석 로마를 남긴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서기 14년 아우구스투스가 죽고 양아들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되며 세습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여러 황제가 나타났는데 칼리굴라는 완전히 미쳐서 자기 말을 원로원 의원으로 임명하려 했고 4년 만에 암살당했어요. 네로는 어머니와 아내들을 죽였고 64년 로마 대화제 후 기독교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박해했죠. 68년 네로가 자살하자 1년 동안 4명의 황제가 바뀌었어요. 96년부터 180년까지 로마는 최고의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오현재 시대죠. 트라야누스는 로마 영토를 최대로 확장했고 하드리아누스는 국경을 정비했어요. 영국 북부에 117km짜리 성벽을 쌓았는데 지금도 남아있죠.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철학자 황제였는데 명상록을 쓴 사람이에요. 이 시기 로마 시민은 어디를 가든 같은 법이 적용되고 같은 돈을 쓸 수 있었어요. 로마의 도로는 전설이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데 로마는 8만 킬로미터 이상의 도로를 건설했거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니까 200배예요. 수도 시스템도 놀라워서 로마 시민 1인당 하루 1000리터로 지금 서울 시민보다 많았어요. 공중 목욕탕도 있었는데 카라칼라 욕장은 한 번에 1600명이 목욕할 수 있었고 가난한 사람도 공짜거나 아주 싼 가격에 이용할 수 있었죠. 문제는 마르쿠스의 아들 코모두스였어요. 완전 문제아였는데 정치는 관심 없고 검투사 놀이만 했죠. 황제가 직접 콜로세움에서 싸운 거예요. 192년 암살당했고 그 다음이 혼란이었습니다. 235년부터 284년까지 50년 동안 무려 26명의 황제가 바뀌었어요. 평균 임기가 2년도 안 되는데 군인들이 마음대로 황제를 세우고 죽였죠. 이 시기를 3세기의 위기라고 불러요. 경제가 완전히 파탄났어요. 정부가 은함량을 줄인 동전을 찍어내서 물가가 1000% 넘게 올랐고 게르만 부족들이 국경을 넘어 침입했고 260년엔 황제가 페르시아에게 포로로 잡히는 굴욕까지 당했어요. 전염병도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제국이 셋으로 쪼개지기도 했는데 로마가 망할 것 같았습니다. 284년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황제가 돼서 대개혁을 단행했어요. 제국을 둘로 나누고
각각의 황제와 부황제를 뒀는데 총 4명이 함께 다스린 거죠. 이게 잘 작동했지만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기독교를 대규모로 박해했어요. 305년 그가 퇴위하자 곧 내전이 터졌습니다. 그중 한 명이 콘스탄티누스였어요. 312년 밀비안 다리 전투 전날 밤 꿈을 꿨는데 하늘에 십자가가 보이고 이 표시로 승리하라는 목소리를 들었대요. 그는 이겼고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합법화했습니다. 324년 콘스탄티누스는 제국 전체의 유일한 황제가 됐고 325년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해서 기독교 교리를 정리하게 했어요. 330년엔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겼는데 지금의 이스탄불이죠. 왜 수도를 옮겼을까요? 전략적 위치가 좋고 방어하기 좋고 로마는 구시대의 도시여서 제국의 중심이 동쪽으로 옮겨가고 있었거든요. 동쪽이 더 부유하고 인구도 많고 문화적으로도 더 발전했어요. 337년 콘스탄티누스가 죽고 395년 제국은 완전히 둘로 쪼개졌습니다. 동로마와 서로마로요. 동로마는 부유하고 안정적이었지만 서로마는 약했어요. 경제도 약했고 군대도 약했고 게르만 부족들이 계속 침입했죠. 410년 8월 24일 드디어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고트족이 로마시를 점령하고 3일 동안 약탈한 거예요. 800년 만에 로마가 함락된 겁니다.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영원한 도시 로마가 무너졌다니. 429년 반달족이 북아프리카를 정복했고 451년 훈족의 아틸라가 쳐들어왔고 455년 반달족이 로마를 또 약탈했어요. 2주 동안이나요. 이제 서로마 황제들은 완전히 꼭두각시였는데 472년부터 476년까지 4년 동안 9명의 황제가 바뀌었어요. 마지막 황제는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였어요. 겨우 14살이었는데 476년 9월 4일 게르만 용병대장 오도 아케르가 반란을 일으켜 그를 폐위시켰습니다. 이것이 서로마 제국의 종말이었어요. 기원전 753년 로마 건국부터 따지면 1229년의 역사가 끝난 거죠. 재미있는 건 당시 사람들은 이게 로마 제국의 멸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로마 제국은 여전히 있었으니까요. 동로마는 살아남았어요. 527년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옛 로마 제국을 회복하겠다며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를 정복했어요. 법전을 만들고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을 지었는데 거의 1000년 동안 세계 최대의 성당이었죠. 하지만 542년 유스티니아누스 역병으로 인구의 25에서 50%가 죽었고 7세기엔 이슬람이 등장해서 시리아, 이집트, 북아프리카를 다 빼앗겼어요. 그 후 수백 년 동안 동로마는 버텼는데 영토는 줄어들었지만 콘스탄티노플은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였어요. 인구가 50만 명이 넘었는데 같은 시기 파리는 2만 명도 안 됐거든요. 1204년엔 충격적이게도 십자군이 콘스탄티노플을 약탈했어요. 같은 기독교인들이요. 1261년 되찾았지만 제국은 이미 약해져 있었죠. 1453년 5월 29일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 메흐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공격했어요.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는 7,000명으로 방어했는데 53일 포위 끝에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황제는 황제 복장을 벗고 병사들과 함께 싸우다 전사했어요.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고 동로마 제국도 끝났습니다. 서로마가 멸망한 지 977년 후였죠. 기원전 753년부터 따지면 2206년의 역사가 완전히 끝난 겁니다. 로마는 왜 멸망했을까요? 경제적으로는 은광산이 고갈돼서 화폐 가치가 떨어졌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졌어요. 군사적으로는 로마 시민 대신 게르만 용병을 고용했고 이들은 충성심이 없었죠. 정치적으로는 황제가 너무 자주 바뀌었고 외부에선 게르만 부족, 훈족, 페르시아가 계속 침입했어요. 내부 분열도 있었는데 제국이 너무 커서 통제가 안 됐고 동과 서가 갈라졌죠. 전염병도 여러 번 돌았고 기후도 추워지고
건조해졌어요. 어떤 학자들은 로마가 망한 게 놀라운 게 아니라 그렇게 오래 버틴 게 놀라운 거다라고 말합니다. 로마는 망했지만 그들의 유산은 살아있어요. 우리가 쓰는 알파벳, 달력, 법, 정치 시스템, 건축 모두 로마에서 왔거든요. 영어 단어의 60% 이상이 라틴어 출신이고 현대법의 기초가 로마법이에요. 7월은 율리우스 카이사르, 8월은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름에서 왔죠. 로마는 8만 킬로미터의 도로를 건설했는데 일부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사용되고 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문명의 뿌리를 파고들면 결국 로마를 만나게 되거든요. 로마는 망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것들 속에, 우리가 믿는 가치 속에 로마가 숨어 있거든요. 천년 제국 로마. 그들은 전쟁에서 졌지만 문명에서는 이겼습니다.